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지금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나 풍력 발전 비중 확대랑 또 국내 수소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전일 정부에서 이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면서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이제 수소위원회에서는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주재로 3대 추진 전략, 그다음에 9대 과제로 이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3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청정 수소의 생산 기술 국산화, 그다음에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수소 활용 기술 1위 공고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지금 수소에 관련된 활용 분야는 세계적인 이제 수준에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만큼 수소 관련된 활용 부분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의 이런 수소 관련 기술의 이제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진국의 한 60% 수준에 머물 만큼 아직 국산화가 좀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국산화 비율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수전에 관련된 기술을 국산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타 이제 수소 관련된 중요 부분에 대한 국산화율을 거의 자급화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 발표됐었던 중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수전의 기술은 현재 이제 알카라인, 그다음에 고분자 전해질을 통한 이제 수전의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부터 먼저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미래 수전화 산업 분야인 이제 음이온 교환막,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수전의 개발 분야도 향후에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어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그 기술 1위인 이제 수소 차량에 대해서도 어저께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구 연한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소 트럭의 경우 지금 내구 연한이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이제 거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좀 적었는데요. 이게 향후 2030년까지는 80만 킬로미터로 확대할 만큼 그런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 전지의 스펙 효율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초고압, 그러니까 액체 수소 저장 기술을 를 통해서 이제 어쩌면 수소 차량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확보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 운송 및 수소 충전 관련된 인프라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함으로써 수소 차량의 보급률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수소 트럭 같은 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 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라는 게 그 주요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소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산업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수소 영역과 많이 겹쳐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소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별도의 수소 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아마 수소 관련된 시장을 지금보다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된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수소 저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이제 저장 한 부분하고 이제 충전 관련된 부분,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분야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선 뭐 육상 풍력보다는 아마 해상 풍력 쪽으로 발전 설비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해상 풍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해상 풍력을 지금 해상에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어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 부분 반대를 해왔었던 게 지금 해상 풍력을 늘리는데 상당히 지체됐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어민들의 민원 문제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국내 해상 풍력 관련된 분야가 기존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해상 풍력을 이제 보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풍력 발전기는 대부분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발전 관련된 이제 내용 자체가 국산화 기업으로 국내 기업으로 국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니까요. 뭐 두산 에너빌러티가 단순히 뭐 원전 관련주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런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도 국내는 뭐 상강 AMT나 뭐 동구 SLC 같은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이 수소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자 수소 관련주 일부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국내 수소 관련의 이 수준이 선진국의 60%에 불과함으로써 좀 수소의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혜 섹터까지 살펴봤네요. 사우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를 좀 세계 최대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산유국도 이제는 수소 생산에 나설 만큼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주요 수소의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산유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석유 자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만약 고갈이 될 경우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뭐 수소 관련된 분야의 관심 사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산유국과 뭐 어떻게 보면 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에 상당한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뭐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블루 암모니아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 수소라는 건 이제 석유류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건데요. 만약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까지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이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렌트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국내 업체들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린 수소 관련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 지난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수소 관련 협력 관련 다양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MOU를 통해서 사우디와의 이제 협력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가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국내 기업이 이런 수소를 활용한 기술과 이제 겹쳐진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기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소 당시에 이제 수소 MOU를 체결한 기업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전이나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S오일, 현대차, 두산 에너빌러티가 그때 MOU 체결하는데 참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수소 관련돼서 지금 뭐 가장 큰 게 사우디에서 이렇게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프렌트 관련된 뭐 이슈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렌트 관련돼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국내로 이런 수소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운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우디 등 이 산유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그린 수소 생산 등 좀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내 기업 간의 MOU의 현황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수소 운송 선박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수소 버스, 뭐 트럭 등 상용차의 보급 내용이 포함. 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폭스바겐이나 BMW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번 육성 방향의 수소 승용차 분야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 현대차의 3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 연기 소식도 좀 전해졌다고 하는데 수소차의 관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현재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일단 좀 시장이 좀 구별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얘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일반 승용차도 이제 수소를 이제 이용한 그런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뭐 계속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일단 승용차 관련된 분야는 아마 전기차로 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상용차, 그러니까 대규모 출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로는 아마 수소차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차량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충전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엔진이 출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소형차보다는 이제 중대형 이제 상용차 시장 부분으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소 차량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소용 이제 연료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차량용일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승용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 제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이제 스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펙에 관련돼서 기술이 진화하는데 약간의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수소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상용차뿐만 아니라 뭐 기차나 선박, 그다음에 UAM 같은 다른 이제 모빌리티로 아마 활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빌리티 쪽으로 시장이 좀 더 확대된 걸로 수소 이제 스택 관련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제 모빌리티용 이제 연료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스택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막이나 이런 이제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코오롱 인더나, 상하 프론티어, 시노펙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평화산업이나 유니크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이제 차량용 연료전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이제 수소는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계속 수소 탱크를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탱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션, 하나솔루션 등이 뭐 이런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분야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육성 방안에 수소 승용차 분야는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전기차에 중점을 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쪽으로는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으로 본다라면 퓨얼셀이라는 이제 뒤에 이름이 붙는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퓨어셀이나 S퓨어셀, 그다음에 범한퓨어셀이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두산퓨어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그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위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두산퓨어셀은 이제 국내 1위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 도 같이 지금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수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법 시행령 같이 나오면서 현 기존의 이제 수소와 관련된 정책 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수소 의무 발전 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량 중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발전량을 채워야 되는 이제 강제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그 할당에 관련된 뭐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포괄적으로 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소만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까지 수소 할당률을 7.6%까지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소 연료 발전소를 보다 지금보다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소 연료 발전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1위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동사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